여러 의원들이 저희 당 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 미국산 쇠고기, 뭐 사드, 천안함, 또 최근에 자위대 군합발 괴담까지 이렇게 많은 괴담들을 그동안 10수년간 하고 사실이 아닌 거로 증명이 됐는데 그 괴담을 퍼뜨린 개인이나 집단이 한 번도 국민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기억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참 뻔뻔한 거죠. 그 장관님 용어 혼란 전술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로 씁니다. 예. 예컨대 평화라고 그러면 우리는 전쟁이 없는 상태인데 북한은 전쟁을 했으라도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는 상태. 북한식 주체 사상으로 한반도가 되면 전쟁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북한의 평화는 전쟁을 전제로 한 것이고 우리 평화는 전쟁을 안 하는 겁니다. 물론 북한식 평화 중에서 우리가 굴복하면 전쟁을 안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굴복이나 전쟁을 하겠다. 상대방이 굴복하거나 상대방과 전쟁을 하겠다는 게 평화입니다. 자, 똑같은 관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맞습니까? 오염 처리수가 맞습니까? 오염 처리수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그게 IAEA에서 인정하고 한국 원자력에서 인정하고 오염수는 방류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방류를 한다면 오염 처리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창 오염수 운운합니다. 용어 혼란 전술입니다. 왜 폰을 봐도 절대 폰을 안 봐야 될 북한의 폰을 보는지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PPT 띄워주세요. 자, 그 오염, 방류하게 될 오염 처리수가 그 오염 처리수마저 우리 근해로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해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해류 모식도인데 우리 국립해양연구원에서 나온 겁니다. 다음. 해류 보십시오, 저기. 저 한 바퀴 도는데 3 내지 5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저 쭉 북태평양 해류를 통해서 들어와서 나중에 3 내지 5년 후에 돌아온 것이 약간 일부 올 수가 있다. 그런데 거의 가능성이 없는 그것도 하도 억지를 부리니까 이제 그 가능성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기성 어류들, 쉽게 말해서 연어, 오징어 등에서 오염이 된다. 그래서 그 2011년부터 그 가능성 대단히 낮긴 한데 혹시 싶어서 우리가 수입을 금지시키고 있죠. 예. 그리고 일본 해산물 전수조사위에서 그 방사능에 오염된 게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 저렇게 후쿠시마에서 오염 처리수를 방류해서 그 오염 처리가 걱정된다면 미국, 그다음 남미 저국가들은 왜 조용합니까? IAEA부터. 일본 정부한테 무슨 뇌물을 받았거나 일본 정부한테 약점을 잡혀서 조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올해 2월 달에 미 국무부 대변인이 그렇게 했어요. IAEA 원자력 안전 기준을 강력히 지지한다. 국제사회에 대한 일본의 투명성과 긴밀한 공조를 환영한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4월 5일 날 올해입니다. IAEA 후쿠시마 현장 조사 보고서에서 후쿠시마 방류 신뢰를 가능하다. 환경 영향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한국 정부도 한국에도 파견 나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IAEA 그 국제기구는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친일파입니까? 일본이 예. 있는데 한국에 가 있는 조선이 친일파라서 일본이 오염된 걸 방류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 사람 그랬다거나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그 가구 자족이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고만 좀 하세요. 고만 좀. 언제까지 이건 또 하긴 문제긴 합니다. 이렇게 괴담을 퍼뜨리고 나라를 온통 혼란이 퍼뜨리고 난 뒤도 아무도 그에 대한 책임을 안 지우고 문제를 안 하니까 그렇긴 한데요. 자, 중국에 원전이 한 50기가 있고요. 서해 인접반원기가 10여 기가 됐고, 강화도에서 한 400km 정도 떨어지는 건조반 원전도 있습니다. 지금 수십 기 원전을 해안에 다시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상하이 남부 친산 원전에 서해에 삼중수소를 배출을 하는데 이게 앞으로 후쿠시마에서 오염 처리가 되고 난 뒤에 방류할 예정된 거기에 비해서 삼중수소가 5 내지 10배 많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 위협에 대한 것도 선택적 위협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또 국수주의라고 할 만큼 그렇게 애국심이 강한데 왜 애국심도 선택적으로 합니까? 이거는 특정 이념과 가치에 매몰되었거나 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장관님, 위협 분석과 안보에 대한 대응은 가치 중립적으로 해야 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동서고금, 소련의 지금 러시아의 안보나 미국의 안보나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치와 이념은 위협 평가의 안보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적에 우리한테 위협을 가하는 척의 가치나 이념에 매몰돼서 잘못된 위협 분석과 잘못한 안보 태세를 하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에 많은 예산을 넣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누가 적이고 누가 위협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이제는 가치 중립적으로 해야 되겠다 되겠다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이제 지소미아에 의해서 한일 간에 정보 교류를 하면 우리 정보 자산이 일본 방어를 위해서 쓰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리고 하더라도 예, 예. 윈윈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서로가 도움이 되고. 북핵이란 동일한 위협에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어떤 의원이 일본이 반격할 능력을 가져서 그렇다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 이게 또 점핑을 하던데 논리 비약을 하던데 반격하고 선제 공격 같은 겁니까? 다릅니다. 공격을 받았을 때 한다고. 그렇죠. 반격은 공격을 받을 때 하는 거고 선제 공격은 먼저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반격할 역량을 또 선제 공격하고 같은 거로 또 해석을 싹 비틀어 가지고 선동을 하고 있어요. 이 선동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동료 의원한테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가치 중립적으로 예,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